6번부터 볼게요. 지금 문제가 36명인 학급에서 임의로 2명의 위원을 선출할 때 이 모두 남자이거나 여자의 확률이 2분의 1이래. 남자의 수랑 여자의 수의 차를 구하래. 그럼 남자의 수를 모르니까 뭐라고 둘까요? A A명 이렇게 다? 그럼 여자는? 36 마이너스 A. 그렇지, 36 빼기 A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2명의 위원을 선출한대. 그럼 전체 경우 수는 어떻게 돼요? 36명 중에서 2명 뽑는 경우의 수지. 맞아? 그 중에서 모두 남자이거나 모두 여자의 확률이 2분의 1이래. 그러면 36C2 중에서 모두 남자의 확률은 A에서 2명 뽑는 거. 오케이? 네. 모두 여자의 확률은 36 빼기 AC. 요게 2분의 1이라고. 됐어? 그런 A 찾으라고 하는 거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네. 계산 여러분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뭐 누가 물어봤죠? 이해 가요? 맞아야겠네요. 이런 거. 아니 이해가 아니 서영이 이해 가냐고. 자 13번 아 계산 좀 해보고요. 빨리. 아 이거 며칠 만에 수련자 보니 손이 떨리네. 미치겠다. 빨리 좀 해.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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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형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확통특강 맞지? 그 6단원인가? 확률의 정의? 정인데요. 거기 숙제 안 해줬었지? 네. 거기 연수 문제 좀 10번까지 풀고 있을래? 금방 오실 거거든? 안 더워, 니네? 이거 왜 가냐고. 하루 동안 중국. 됐어? 어딨어? 쌤. 어? 쌤 중계 자꾸 중국 갔다 온다고요. 중국 갔다 왔다고? 하러 갔다 왔어요. 하루를? 중국을? 네, 왜? 아빠는 집 고치러 어디 가시고. 아빠 중국에 집이 있으신데 고치러 가셨다고? 비행값이 아깝다. 13번 보면은 계산. 걔는 네가 나중에 하세요. 지금 문제가 뭐죠? fx가 선생님도 야 이틀 방콕 갔다 왔는데 비행기 값이 아깝더라. 사람들 그랬어. 언제 가냐? 한국. 그래서 나 투마로우 이러니까 왜 왔냐 이러더라. 비행기 값 아깝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 예약할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돌아올 때쯤 생각해보니까 비행기 값이 좀 아깝네. 망고만 잔뜩 먹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A, B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이 최소값이 0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뭐 해줘요 얘들아? 최소값 구하고 싶으면 뭐 해줘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x 플러스 2분의 a 전체 제곱. 그 다음 어떻게 돼? b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인가? 맞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최소값이 0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며. 그럼 최소값이 0 이하의 확률은 요 b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0보다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세줘야 되죠? 네. 그럼 어떻게 세요 얘는? 이런 거 셀 때 어떻게 a 그 대입을 잘 해야죠. 그러니까 a 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 4B. 4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하면 되냐? 그러니까 기준을 뭐로 잡을까? 1, 그렇지. b가 1인 경우는 a는 2, 3, 4. 6. 오케이? 6까지 된다는 거야. 그럼 b가 승호 여기 볼래요? b가 2인 경우는 a가 8이니까 8이니까 3, 4, 5, 6 이렇게 되죠. 그다음 세 번째는 b가 3인 경우는 4, 5, 6. 그렇지. a가 4, 5, 6. 그다음에 b가 4인 경우는 4, 5, 6. 세 가지. 그다음에 b가 5인 경우는 5, 6. 그다음에 b가 6인 경우는 6 하나인가요? 6, 4, 24니까 5, 6. 두 가지죠. 그럼 얘 5가지, 얘 4가지, 3가지, 3가지, 2가지, 2가지네요. 그럼 몇 가지요? 7, 10, 19네요. 그럼 36가지 분의 19.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겠죠? 약분할 수 있죠? 틀렸어요. 아니구나. 맞구나. 네, 답이 이렇게 돼요. 뭐 그렇게 좋아요, 서영이? 쌤을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요?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는데? 이 자식이. 15번. 15번 어떻게 하죠? 15번
15번 네.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래요? 15번은 그려봐야 돼. 미친새끼 뭔지 알려고. 아 영님. 어제 준혁이 혼자 따로 와서 시험 봤는데 자기 1등 했다고 너희들 다 무시했어요. 와. 야이 씨. 자기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1등 했다고. 70점이네. 야 공부 하나도 안 한 거는 나밖에 없어 진짜. 다음 주 마지막 그 특강 때도 시험 볼 거예요. 1에서부터 7까지. 앞에 거는 지난번 시험지에서 많이 낼 생각이에요. 7까지 나온다고요? 예, 7까지. 공부 좀 하세요. 아, 확률 추가되는 거죠, 확률. 중기 좀탄거 같은데요? 그러게 중기 좀 탄 거 같아. 중기 놀러 갔다 왔어? 갔다니까요? 어디? 아 중국은 놀러 갔다 중국은 고향 갔다 온 거잖아, 고향. 고향. 야 3년 상계. 자, x가 1, 2, 3, 4고 y가 a, b, c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x에서 y로의 함수 중 임의로 한 개를 택하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은 확률을 구하래. 이런 함수가 있거든, 얘들아. 얘들아,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라는 쌤 중계 공약이 뭔지 몰라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라는 그런 함수의 이름이 있어. 무슨 함수인지 알아? 1대1 아니야. 상등함수. 아니야. 전사함수란 말이 안 있어. 배웠잖아. 씨. 안 배웠어? 가르쳐줬어. 안 배웠어. 수학 하에서 가르쳐줬어. 안 배웠다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우리가 전사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전사함수는 전사요 전사? 전사. 싸우는 전사?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옛날 용어라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은데 1대1 함수를 다른 말로 하면 아니 가르쳐줬어. 내가 1대1 함수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알아? 분명히 가르쳐줬어, 수학 할 때. 1대1 대응. 1대1 함수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얘를 단사함수라 불러. 화살을 하나 쏜다. 1대1 대응 함수는 그럼 뭐겠어? 솔직히 난 1대1하고 1대1 대응하는 거. 1대1이랑 1대1 대응도 구분 못해? 아, 얘들- 할지 1대1은 치역과 공역도 같아야 돼. 그렇지. 이렇게 화살이 하나씩만 맞는 건 1대1 함수야. 근데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왜냐면 화살을 맞지 못한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없어지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1대1 대응은 다 1대1 함수야. 아오.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1대1 대응 같은 경우가 공역과 치역이 같죠.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전사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의 다른 이름은 전단사함수예요. 쌤 근데 1을 B로 연결하면 그것도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요? 아니 1을 A에도 연결하고. 이렇게요? 이게 함수니? 함수 아니에요? 함수 아닌데?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세줘야 되죠. 어떻게 셀까요? 야, 일단은 전체 함수의 개수가 몇 답 개야? 24. 전체 함수의 개수. 자, 3의 4제곱이 그 아니면 4의 3의 4제곱이죠. 오케이? 3의 4제곱. 1이 대응될 수 있는 게 A, B, C 이렇게 세 가지잖아. 맞아? 2도 세 가지, 3도 세 가지, 4도 세 가지. 그럼 그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전사함수의 개수를 세야 되거든? 이거 예전에 앞에 누가 물어봤었던 것 같아.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한다 그랬죠? 24. 아니야. 24. 자, 얘를 하는 방법은 요 4개를 3개의 묶음으로 나눠요. 개를 대응시켜줘야 돼요. 그럼 4개를 3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은 2, 1, 1로 나누는 방법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 예건이가 물어봤나요? 그래서 4개 중에 아닌가? 4개 중에 2개 뽑고 2개 중에 하나 뽑고 하나 중에 하나 뽑고 뭐로 나눠줘야 되죠? 2분의 1로 나눠줘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2개 하나로 나눴어요. 이 4개의 원소를. 걔네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A, B, C에 대응을 해줘야 되지.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3. 그치, 3 팩토리얼 이거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얘분의 얘가 답이에요. 그리고 계산해 볼게요. 12. 그럼 4, 3, 10이니까 12. 12에다가 6에다가 6 곱하기 3팩인가요? 그럼 3의 4승으로 나눠줘야 되죠? 뭐가 남나요? 2 9분의 4 요게 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아니에요? 뭐가 4 곱하기 3 곱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요거요?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왜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왜 그게 안 돼요? 이게 왜 4죠? A에 4개가 갈 수 있고 B에 3개가 갈 수 있고. A에 4개가 갈 수 있다고? A에 4개가 가지 않는데? A에 갈 수 있는 게 4개라고? 그러니까 A가 대응될 수 있는 게 4개다? 그럼 하나 더하면 B는 3개.
그렇게 하면 뭐가 틀릴까? 그럼 만약에 A가 1에 대응이 됐어? 그럼 B는 1을 못 가져간다는 얘기야? 그럼 3개 2, 3, 4 중 3개 거기서 하나 돼요. 그럼 C는 2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무슨 문제가 있을까? 훨씬 경우의 수가 적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했을 때는 A에 2개가 가는 경우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 아 그러네. 이해했어? 그 경우의 수가 훨씬 적지. 뭐 그런 게 빠져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저게 원소가 4개가 아니고 5개면 저거 나누는 거 그럼 두 가지가 있는 거지. 3111, 2211. 이거 나눠야지. 오케이? 자, 22번. 좀 적잖아요. 네. 세 묶음을 나눠서 치역의 원소 개수가 3개니까 요 3개의 대응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공역의 치역이 같다는 건 화살을 맞는 애들이 전부 다 여기 세 묶음에 대응이 돼야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2분의 1을 왜 했어요?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눌 때는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 2분의 1을 한 거죠. 그게 뭐죠? 이 4개의 원소를 2개 하나로 나눌 거야. 그럼 1, 2랑 3, 4로 나누는 거랑 1, 2랑 4, 3으로 나누는 거 똑같은 경우잖아. 그래서 같은 수가 들어가 있는 조합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동수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수가 들어갔을 때는 2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그 다음 22번. 22번은 되게 쉬워요. 승호 이해하니? 네. A에서 B까지 가는 거 이거 쉽지. 딱 봐도 어 아니야? 딱 봐도 뭐예요? 딱 봐도 R이죠. 맞아? 봐도 R이지. 딱 봐도 R이지. 근데 다 머리예요? 다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최단 경우를 택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할 때라는 말이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 그러면 굳이 내가 그림을 그리자면 이거 미친 문제다 이거. 한 두 가지만 해볼 건데요. S랑 R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시험에 안 내야지. R이랑 여기 S가 있고 여기 A, B.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데 네. 요 S를 거쳐서 가는 그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되게 조금 난해한 게 들어가 있거든. 뭐가 난해하냐면 A에서 1로 가는 확률은 얼마예요? 1. 2분의 1이죠. 얘가 1이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왜 확률로 해요? 봐봐요. 근데 여기서 1로 가는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여기 원래 갈 수 있잖아요. 내 말 이해하나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게 문제가 빠져 있으면 최단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라고 할 때란 이 말이 빠져 있으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해 가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여긴 2분의 1인데 여기는 4분의 1이잖아. 확률로 따지면. 근데 그 말을 이거를 우리가 같은 확률로 보기 위해서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단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할 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풀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A에서 S를 거쳐서 B까지 가는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가장 만날 확률이 가장 큰 지점을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맞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로 가는 친구를 어느 한 지점에서 기다리려고 한대요. 그럼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를 세볼게. 그럼 원래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지. 이거는 111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 9팩을 5팩, 4팩으로 나눠주는 게 전체 경우의 수죠. 맞아요? 이게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고, 그럼 두 번째는 S를 거쳐서 가는 거 보고 싶죠. 그럼 S를 거쳐서 가는 건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눠주고 S에서 또 B까지 가야 되잖아? 하나, 둘, 셋, 4개인데 같은 게 3개 있는 거죠? 이게 지금 S를 거쳐서 가는 거. 그 다음 R을 거쳐서 간다면 어떻게 되죠?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여기까지 가려면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줘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R을 거쳐서 가는 거고 S를 거쳐서 가는 건데 앞에 건 똑같잖아. 얘는 4죠. 얘는 얼마예요? 6이죠. 얘가 더 크죠?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R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만날 확률이 제일 크다라는 거는 거예요. R에서 기다릴 때가. 이해했니? 네. 정리해봐요. 마지막 문제 치고 싶네요. 이 5단원은 1시간이면 풀어요.
진짜예요. 그러면 7단은 왜 이렇게 나와? 승호야? 숙제 다 했니? 벌써 다 7단 치는데요? 7단원은 제일 어렵죠. 예. 그래서 오늘 7단원까지 할 거예요. 오늘이야? 네. 그래 여러분들 그 월요일날 질문 받고 목요일날 시험 보죠. 통계는 나가는 거 포기했어요. 저희가 너무 잘하나요? 네, 너무 잘해서. 사실 근데 좀 큰일이에요. 왜요? 등록 가려면 지금 자소서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귀찮아 안 쓰고 있거든요. 어떡하죠? 자, 덧셈 정리를 보시면 덧셈 정리를 보시면 덧셈 정리라는 거 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확률을 구하는 거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A가 일어날 확률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죠. 얘는 우리가 사실 어디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거냐면 요 집합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있거든요. A 또는 여기 봐요. 이거 설명하는데 왜 딴짓해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보면 얘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서 A 교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주는 거잖아. 이거를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위의식이 나오는 걸까?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면 되지. 맞아? 이해하니? 그러니까 양변을 뭐로 나눠주자고? 전체 경우의 수. 얘로 나누라고. 그럼 얘 나눴어. 얘 나누는 게 위의식이 증명된 거잖아. 이해했어? 얘를 요거로 쓴 거잖아. 이해했어요? 이런 거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해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중에서 A교 B가 공집합일 때, 자 공집합이라고 하면 A와 B가 무슨 사건이라고 했죠? 연사건. 땡.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A와 B가 배반이라면 얘가 0일 거 아니야. 그럴 때 우리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덧셈 정리예요. 알겠니? 되게 쉽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 굳이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기는 하거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대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2의 배수 또는 이 뭐라고 쓴 거죠? 2의 배수 또는 그 다음에 3 이상의 홀수 3 이상의 홀수 요게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잖아. 맞아? 그럼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3가지죠. 맞아요? 3 이상의 홀수가 나오는 거는 뭐 있죠? 3 이상의 홀수 3, 5 2가지죠. 맞아요? 이해하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한다면 원래 못 빼줘야 돼. 겹치는 건 6 겹치는 게 있어요? 3 이상의 홀수면서 2의 배수가 없죠. 맞아요? 그럼 이게 5가지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6분의 5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렇게 푼 건 처음에 어떻게 푼 거냐면 이 사건을 A라고 하고 이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세 가지고 이거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줘서 얘를 이거를 계산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요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랑 3 이상의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서로 겹치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서로 겹치는 게 없죠? 그래서 이럴 때를 서로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한다고? 배반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P, A와 B를 구하라는 문제에 있어서 요 배반인 경우에는 각각의 확률의 합으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지. 그럼 PA라고 하는 게 뭐였는데? P라고 하는 게 6분의 3이었잖아. PB라고 하는 건 뭐죠? 6분의 2잖아. 그러니까 얘를 6분의 5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풀이를 확률의 정의를 이용해서 했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풀이를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문제 풀 때는 별로 구분하지 않고 풀겠지만 그냥 알려주세요. 알려준 게 아니라 책에 있으니까 알려준 거죠. 이해하니?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지금 와닿지 않을 텐데 고2나 3학년이 되면 지금은 중학생들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그때 가서 서술형으로 풀이를 쓰라 그러면 못 써, 걔네들은. 근데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이거 써보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예제를 하나 볼까요? 2번 문제 한번 봐봐, 얘들아.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50장의 카드가 있대. 50장 카드. 2번 문제 봐봐. 그럼 첫 번째는 뭐 하라 그랬냐면 그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이거나 아니면 6의 배수가 되는 사건.
그러니까 뭐뭐이거나 라고 하면 또는이죠. 뭐뭐이거나 라고 하면 또는이야.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내가 아까처럼 뭐 어떻게 할 거냐면 4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A라 그러고 6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자고? A가 일어날 확률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된다고. 이해하지? 그럼 우리가 50장의 카드 중에서 몇 장을 뽑아? 임의로 한 장을 꺼내는 거잖아. 50분에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12가지. 그 다음에 6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8가지인가요? 그러면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라는 거는 12의 배수니까 4가지죠. 이게 답이에요. 50분의 얼마예요? 16이니까 뭐 약분하면 25분의 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뭐 쉽죠? 요번 단어는 진짜 쉬워요. 내용은. 아까 존나 어렵다면서요. 7단원이 어렵죠. 7단원. 이게 7단 아니에요? 지금 6단원 하고 있잖아요. 6단은 하고 있어요? 자, 덧셈 정리라고 내가 써놨잖아. 덧셈 정리. 어디 하는지도 몰라. 야, 이번에 임의의 2장의 카드를 뽑을 때 적힌 수의 카드가 모두 짝수이거나 혹은 모두 홀수가 되는 확률을 구해보래. 그럼 얘도 우리가 어떻게 풀이를 써줘야 되냐면 모두 짝수가 되는 사건을 A라고 그러고 모두 홀수가 되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야. 근데 얘는 일단 그래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짝수이거나 홀수인 게 겹쳐서 일어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교집합이 일어나는 사건은 없는 거죠. 배반 사건. 그렇지. 얘네들은 그래서 배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50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보는 50시 2죠. 2분의 50 곱하기 49요. 알겠어요? 그것분에 모두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2장을 뽑는데 모두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그렇지 25시 2죠. 맞아요? 그 다음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도 25시 2죠. 얘를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전혀 어렵지 않죠? 아 이게 쉽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싶을까요? 자, 오늘은 고셈 정리까지 다 할 거예요. 나도 미치겠네 표정아. 우리 7층 그거 바뀐 거 봤어요? 이쁘죠? 진짜 바뀌었어요? 어. 왜요? 그냥 이렇게 인테리어 한번 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가봐요 이따가. 지금 가지 말고. 시야를 봤을 때가 훨씬 더 이뻤는데 막상 해놓으니까 너무 튀는 것 같아. 부츠는 안 바꿔요. 그쵸? 아주 멀쩡하잖아. 희망이 없어. 그래도 바뀔 만한 가치가 없어. 그층 좀 희망이 없어. 물새망. 진짜야 물새 써. 이게 물새 가지고 그 뭐지? 엊그저께 이제 구멍 뚫었어. 그 문제가 뭐래요? 그 누수 배관이 고장 났나 봐. 관리 소장님이 그래서 열심히 수리하셨지.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이거 재밌어? 가운데 이름에 지읒이 들어가면 족발 사야 되고 시읒이 들어가면 삼겹살이랑 소주 사야 되고 기억이 들어가면 개소리 하지 말라고 유일하게 말을 쓴 사람이래. 그럼 송중기는 뭐야? 족발도 사야 되고 삼겹살 소주 사야 되는데 개소리까지 하지 말아야 돼. 송중기니까. 어? 압수. 자, 흰색 공 2개, 검은색 공 3개, 붉은색 공 4개가 있어. 여기 4개 있는데 저 첫 번째는 2개가 다른 색의 공일 확률을 구하래. 이거 구해보면 돼요. 2개가 다른 색의 공일 확률을 구해보아라. 몇 개 뽑았을 때? 2개를 꺼냈을 때. 이해했어? 야, 그럼 2개가 다른 색일 공일 확률을 어떻게 구할까? 2개가 흰색, 검은색, 흰색, 붉은색, 검은색, 붉은색의 확률이 있지. 2개가 각각. 아니면 또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 전체 확률에서 뭐 빼줘도 돼? 같은 공일 확률을 빼줘도 되지. 그걸로 해볼게요. 알겠어요? 이해하나요? 네. 같은 공일 확률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그렇지 9시 2죠. 근데 어차피 다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냥 분모 한꺼번에 쓸게요. 자, 분자는 흰색 2개가 나올 확률, 검은색 2개가 나올 확률, 붉은색 2개가 나올 확률이죠? 1에서 얘를 빼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나오겠죠. 이해하나요? 이렇게 쓰는 확률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를.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가 일어난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은 확률을 더하면
항상 1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확률은 1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게 바로 그 옆에 있는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뭐게 즐거워 준기야? 네? 너 미친 새끼야. 오늘 준기가 나갔는데 방사 씨. 자 봐봐. 단순 계산 한번 해볼게. 이번 주 처음 사달라는 건데도 완전 이번 주 야 오늘 금요일이야? 미친놈아. 야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보고 이번 주 금요일에 보는 거야? 아 일주일이 참 빠르다. 쌤 현준이 안 다니고 이제 현주 오라 그랬는데. 아 오라 했어요? 오라 했는데 왜? 누가 내가. 오라 했어요? 현주 안 다니고 뭐 한대 그래서. 현준이 지금 요리학원 매일 아침에 소리 나갔다 그랬어. 매일 아침마다? 그래? 준비가 훨씬 잘해. 그래서 수학학원 아예 안 다닌대?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래? 김동현 안. 자 A와 B가 배반인데 얘네들의 확률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얘를 못 푸는 이유는 확률을 못해서 못하기보다는 즐거워서 좋네요. 확률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했었던 수학하를 못해서 못하는 거죠. 이걸 못 푸는 애들은. 이건 진짜 못 풀면 병신이죠 그냥. 자 그러면은 A와 B가 배반이라고 했으니까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예요? 0이죠. 영이 그럼 얘를 보면 뭐가 떠오르네요? 이거 어떻게 그렇지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잘 봐.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 이 확률이 8분의 1이란 근데 얘기는 이런 거 잘 모르죠.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8분의 7. 그렇지, 얘는 8분의 7인 거죠. 그리고 8분의 7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답이 얼마인가요? 4분의 아니다 8분의 8분의 그렇지 8분의 5죠. 왜냐면 얘는 A와 B가 배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얘가 8분의 5가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단순하게 이런 계산하는 문제도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능에서는 이게 이제 4번 문제로 항상 나옵니다. 4번. 4번 문제는 2점짜리일까요? 3점짜리일까요? 4점짜리일까요? 2점. 자, 수능에서 2점짜리는 몇 문제 있을까요? 세 문제. 세 문제 맞아요. 어떻게 알았죠? 3점짜리는? 15문제. 3점짜리. 15문제. 17문제. 자, 전체가 30문제입니다. 20문제. 3점짜리 20문제? 25문제. 14문제예요. 그럼 4점짜리 몇 문제예요? 13문제. 13문제죠. 그래서 얘가 6점, 42점, 얼마요? 52점 해서 100점이에요. 알겠어요? 그 4점짜리가 되게 많죠? 생각보다. 4점짜리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4점짜리 중에서도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 보게 되면. 나중에 우리 네. 아직 고등학교 가기 마지막 전에. 문제는 항상 마이너스 1, 0 또는 1이라면서요. 최근 10년간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그리고 수능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랑 0이 안 나온,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마이너스 나올 수가 없고, 0은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0은 한 15년 전, 선생님 수능 보기 전이에요. 그런 유행어는 그 선생님 수능 보기 전. 에이 너무 뺏기다. 진짜야. 시험 봤지. 아니, 선생님 수능 보기 전이라고, 진짜. 그 마이너스, 나는 모의고사 풀면서 0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0이 근데 되게 웃긴 건 1이 나온 적은 최근에 있어. 답에 1이 나온 적은 최근에 있긴 한데 문제 내내가 이상한 거지. 자, 10장의 복권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오면 힘들어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3장의 당첨 제비가 있어요. 내가 뭐 하고 싶냐면 3장을 살 때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적어도 한 장은 당첨될 확률. 미친 새끼 아니야. 오늘 미친놈이야. 자, 문제에서 이렇게 이거 적어도란 여섯 그렇지 아예 적어도란 안 말이 나오는 거. 그렇지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아예 안 나오는 확률을 빼주면 되죠. 17,3분의 그럼 10개 중에서 몇 개 뽑아요? 17,3. 3개 뽑는데 그럼 여기서 여사건이 뭐야? 그렇지 7개 중에서 3개 뽑은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되겠죠? 네.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여사건을 이용해서 계산하자.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너무 쉬워서 할 게 없네요. 하지 마요. 문제 풀어요. 기본 문제는 해줘야죠. 네. 자,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그 주사위에 나오는 눈들이 각각 A, B, C라고 했어.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거야.
각각의 주사의 눈들을 A, B, C라고 했을 때 뭘 구하고 싶냐면 A-B, B-C, 그리고 C-A 얘네들을 곱해서 0이 될 확률을 구해보재. 그럼 얘가 0이 될 확률은 어떻게 할까? 잘 봐.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두 개가 같은 A는 B랑 같거나 또는 B나 C랑 같거나 또는 C랑 A가 같은 확률이지. 근데 얘를 구하는 것보다 뭐가 더 편리할까? 이거의 여사건을 구하는 게 더 편하거든. 그럼 얘의 여사건은 A랑 B랑 다르면서 그리고 B랑 C랑 다르면서 C랑 A도 달라야 되지. 맞아? 이해하니? 이해하지 얘들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B, C가 모두 다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자고. 그럼 1에서 뭘 빼줄 거냐면 전체 경우수가 몇 가지야? 주사의 눈은 6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6의 세제곱이죠. A, B, C 동시에 던지니까.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3개가 다르게 되는 확률은 경우의 수는 654. 654. 그래서 6P3이 알겠어? 이해했어? 이거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학교 시험에 이런 건 잘 나와요. 이해하죠? 선생님 잠깐만요. 6. 오케이. 이해하나요? 헷갈렸다. 네, C가 아니라 P예요. 왜냐면 A, B, C가 순서가 다를 수 있으니까. 덧셈 정리는 이 한 문제만 더 하면 끝나요. 이게 이분도 피켓 셔츠야? 왜? 아 닥쳐 씨. 근데 방콕 갔더니 선생님 저도 저 피켓 셔츠 사고 싶어요. 사. 중기처럼 저는 저 같은 거 말고. 방콕 갔더니 그 뭐야? 그 막 티셔츠가 되게 파는데 막 그 뭐지? 막 구찌 써 있고 그러는 거야. 시장 같은 데서 파는데 가격이 처음에 막 2,000바트야. 2,000바트면 얼마인 줄 알아요? 2,000바트면 500원. 40배요, 40배. 2,000바트면은. 그러니까 1,000바트면은 얼마냐면 4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2,000바트면 8만 원이죠. 2,000바트에다 갑자기 200바트로 줄어들어요. 갈라 그러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놀러 가면 특히 태국이나 이런 필리핀 만약에 가잖아요.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사면 제일 효율적이냐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뭐 어떤 거 사고 싶을 때 있잖아. 기념품 같은 거. 그 불러주는 가격의 3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사면 그래도 적당한 가격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2,000바트인데 갔다가 200바트 되면 10분의 1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그러니까 한 2,000바트 부르면 걔네가 이제 그 물건을 내가 보기엔 한 500바트 주고 사온 것 같고, 나의 생각이야. 실제로는 우리가 이 정도 가격에 주면 안 팔겠죠. 한 600바트 정도 주고 사면은 딱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엔. 혹시 놀러 갈 일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시고. 방콕은 여러분들이 가기엔 좀 아직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 좀 특히나 남자애들은 가면 안 되는 곳 같고요. 왜요? 왜요? 안 알려줘요. 자, 이 지금 6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요. 6개 중에서 2개의 점을 고를 거예요. 8개가 있죠. 8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고르는데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몇 가지예요? 8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죠. 맞아요? 그럼 거리가 루트 2 이하가 되도록 뽑으면 어떻게 뽑아야 돼? 그렇지,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이렇게 뽑아도 되지. 맞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뽑는 게 안 되는 거잖아. 맞아? 이런 대각선으로 뽑는 경우가. 그럼 4개다 그거. 그럼 몇 가지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가지 있나요? 그럼 전체에서 뭐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4가지 경우를 빼주면 루트 2 이하가 되는 경우가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인가요? 7분의 1인가요? 그래서 7분의 6이 답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죠? 자, 그래서 6단원은 쉬워요. 6단원은 쉬운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요 뒤에가 어렵거든요. 그 뒤가 어렵고 한 번에 나가기가 양이 많으니까 한 절반만 할게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절반하고 월요일 날 절반하고 아니 그게 아니지. 오늘 절반하고 이제 2교시에 또 절반하는 거. 미친. 자, 곱셈 정리. 중기 6 정도만 해. 이게 걸려요? 자, 오늘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표를 써볼까? 맞습니다. 진짜 큰일이에요. 왜? 땡큐. 방어 동안 한 게 없다고? 진짜 맨날 어, 일단 학원 끝나면 어, 못 먹고 어.
게임하다가 불 끄고 어. 그 미국 드라마를 보고 새벽 4시까지 봐요. 4시 5시 해 뜨는 걸 보고 이제 자요. 일어나면 2시에요. 2시에 일어나면 이러고 있다가 또 졸려서 또 자면 일어나면 5시. 그럼 또 다시 학원 갔다 와. 그럼 숙제 또 안 해. 그리고 또 왜 그러는 거야? 게임하다가 또 이거 미드 봐. 또 그러다 또 자. 미드 뭐 봐? 지정 생존자. 그 미드야? 아, 그 우리나라 지정 생존자 말고? 원래 그거 원작. 요 표가 하나 있는데 어떤 표를 그린 것 같아? 자, A가 뭘까? 그냥 A 사건. A 반, B는 B 반, 와 설마 M은 뭐야? 메일하고 피메일이야. 그렇지, 남학생, F는 여학생. 준기는 맨하고 피메일 몰라. 내가 여기서 어떤 걸 하고 싶냐면 준기는 맨하고 모르는. 어떤 한 학생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잘 봐. A 반 학생이면서 남학생일 확률. 요걸 하나 구하라는 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한 학생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A 반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쉽네. 두 가지 차이가 좀 이해가 가나요? 첫 번째는 80분의 25. 이 전체 경우수가 몇 가지인가요? 80. 40이고 40이니까 80이네요. 그럼 얘는 80분의 25? 와, 그럼 밑에 거는? B반은요. 네. 승비가 좀 안 좋네요. 자, 두 번째는요? 40분의 25. 2분의 1 곱하기 40분의 25.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하나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어떤 확률을 구한 거냐면 그 A반 학생이었을 사건을 A라고 하고 남학생을 뽑았을 사건을 M이라고 한다면 얘는 뭘 구한 거죠? A반 학생이면서 남학생의 사건이니까 얘를 구한 거거든요. 요거 이해하나요? 얘는 어떤 걸 구한 거냐면 기호로 굳이 쓰자면 어떤 한 학생을 뽑았는데 A반 학생이었을 때잖아. 근데 이런 기호는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없어요. 이렇게 씁니다. 이런 남학생의 확률. 괄호예요, 얘는 뭐라고 읽을까요? 막대기 뭐라고 읽어요? 막대기 영어로 하면 뭐예요? 바라고 있죠, 바. 알겠어? 스틱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었어, 선생님이 지금? A반 학생이었을 때 남학생일 확률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PM 바 A라고 있는데 요거를 읽어보라고 하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M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확률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얘를 우리가 분모 분자를 전부 다 뭐로 나누어 줄 거냐면 80으로 나누어 볼게요. 분모 분자를 80으로 나눠 보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려고. 봐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려고. 80으로 나눠 보면 얘가 이렇게 정리되죠. 그럼 요 80분의 40이 뭐였죠? 그렇지. A가 될 확률이죠. 그다음 80분의 25가 뭐였죠? A교 M 위에서 했던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확률이라고 부르냐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어려운데요. 잘 봐. 다시 정리해 줄게요.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기호로 쓰거든요. 얘가 뭘 나타내 준다고? B일 때 A가 그렇지.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난 확률을 얘기한다고.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자고? P, B분의 뭐라고 계산하자고? 그렇지. P, A 교집합 B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 알겠어? 지금은 요 두 개를 내가 단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이제 막 섞여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로부터 파생되는 식들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요? 파생되는 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 A 교집합 B라는 거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얘를 넘기면 되죠. 그럼 P A 바 B에다가 뭐 곱하면 돼? P B를 곱해도 되고 만약에 내가 P B 바 A로 쓴다 그러면은 P B 여기 있다. 이건가? 예, 이거야. 이건 뭐지? 그거 찔렀어야 되는데. 뭐? 부추 뭐라고 했지? 비 센다고? 부추 희망이 없다. 말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해 갔죠? 그럼 네. 이제 일단은 계산 연습 먼저 하나씩 해볼게요. 새로운 기호를 배웠으니까 기호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계산 연습을 하나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슬퍼요, 그게. 근데 내가 되게 웃긴 게 확통은 나는 사실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거든. 안 웃겨요. 북일고가 확통을 언제 배우냐면 3학년 1학기 때 배워요. 쓰레기 같은 학교예요.
3화 1학기 때까지 확통을 안 배워. 그러니까 북일고 애들은 네. 확통을 못해. 기업 까는 거예요? 내가 교육과정 그 짜는 놈을 좀 멍청하다 생각해요. 근데 정석 앞에 어. 확통 앞에 고2라는데 고2라고 고2 때 배워야 되잖아. 근데 북일고 놈들은 3학 1학기 때 배우는 그러면 거야. 고3 때 뭐 배웠는데요? 원래는? 네, 원래는 고2, 그러니까 고1 때는 원래 뭐 배워 얘들아? 수학 상하 배우지. 이게 일반고야. 일반고라는 것 중에서 사립이 아닌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를 예를 들어줄게. 고2 같은 경우는 수1, 그 다음에 수2, 현재 2학년을 기준으로, 현재 고2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 그럼 고3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 확통 이거 배워야 되잖아. 아, 3개나 배워? 근데 이게 세 개를 다 하기가 어렵잖아. 미적 원투는 이제 옛날 교육 과정이고 여러분들은 미적분이라는 거 하나야. 그래서 요 세 개를 요때 다 배우긴 힘드니까 일반고 중에서도 요 확통을 하나 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 가서 1년 동안 하는 경우. 알겠어? 그럼 고1 때 배우는 건 엄청 조금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양이 제일 많기는 해. 사실은. 근데 이게 중학교 때부터 보통 많이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느끼기에는 양이 적어 보이는 거지. 이게 제일 어렵기는 해. 사실 제일 어렵기는 해. 근데 이제 약간 특목고? 뭐 어느 학교를 예를 들어줄까? 북일고? 아, 북일고 쓰레기라면 그냥 1학기에 북일고는 고1의 1학기의 상하를 다 배워. 그 다음 수1을 2학기 때 해. 영임이 급이네. 그 다음에 고2 때 돼서 수2를 하고 현재 고2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2학기 때는 미적분을 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얘네 이제 처음에 발표했어. 기하를 안 할래 라고. 그랬더니 지금 이맘쯤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기하를 안 하면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 가기가 힘들거든. 서울대에서 발표를 했어. 수시에서? 서울대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학교 오려면 기하를 꼭 선택해서 듣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 깐 거야. 미친 새끼. 알겠어? 그건 상식적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능을 선택해서 보잖아. 현재 고2 같은 경우는 기하가 아예 수능 과목에 빠져 있어. 근데 현재 고1, 여러분들, 현재 고1 같은 경우는 기하가 수능에 들어가 있잖아. 알아? 현재 고1 같은 경우는 기하나 미적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라고 명시가 돼 있어. 서울의 주요 학교들은 확통을 빼고 기하나 미적분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보라고 또 돼 있단 말이야. 되게 웃기지 않니? 기하를 뺀다고 했다가 이맘쯤에는 다시 한대 할 거야 라고 했어. 왜냐면 대학 보내야 되니까.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니네가 기하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아들 공부 안 시켰는데 갑자기 기하 한다 그러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꼭 중하위권 엄마들이 문제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로 정하는 줄 알아? 투표를 하는 거야. 투표를 하더니 내가 보기엔 선생님들이 개입했어. 기하를 하면 선생님들이 또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럼 귀찮거든. 그래서 투표가 이제 결과에 의해서 학부모들의 70%가 기하를 안 하는 쪽으로 찬성을 했다라고 입장을 발표하면서 기하를 또 뺐어. 그래서 내가 내년에 대학 어떻게 갈지 되게 궁금해. 근데 기하 안 하면 미적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기하는 수능에서 보지 않은 거니까 상관은 없어. 수능만 생각한다면. 서울대는 왜 기하 안 하면 못 들어온대?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라 기하를 권장하는 거지. 우리 학교로 오려면 최소한 기하 정도는 공부하고 설마 오거라. 그러면 막 면접 문제로 그러면 되는 거? 그건 아직 확실히 나오진 않았어. 그래서 이제 생기부를 볼 거 아니야. 생기부에서 얘가 기하를 수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기하도 거기 없다며. 학교 거기 없다며. 커리큘럼에? 그러니까 학교 커리큘럼에 안 짜놓은 학교들을 대학교에서 좋아할 거냐고. 안 좋아한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부르고?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제. 어떻게 하겠지? 지들이 알아서. 그래서 내년 되면 이제 나오지 않겠어? 어떻게 할지?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밑에 학년부터는 기하를 다시 해. 그러니까 현재 고2 애들이 문제인 거야. 현재 고이면 현재 고1 애들은 기하를 할 거야. 그렇지. 뭐 중3 아니야? 자, A와 B가 0.2고요. 계산 연습을 하려고 그러죠, 지금. PA와 B가 0.6이래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PB랑 그 다음에 PA 교B랑 그 다음에 PB 교 A 이런 거 구해보래. 다 구해보래. 귀찮지만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떤 걸 먼저 할 수 있어요? 얘를 먼저 볼까요? 얘를 먼저 보면 이거 정의가 뭐였죠? B분의
P, A 교우 B. 요게 0.2라는 거죠, 현재. 맞습니까? 근데 아직은 뭔가 더 없네요. 그 다음 뭐 할까요? 오른쪽에 이거 오른쪽 거 이용해 볼까요? 얘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우 B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얘가 0.6이죠. 근데 PA가 0.4거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니? 0.2 PB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0.8 PB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얘가 0.4니까 넘기면 어떻게 돼? 0.2네. 그럼 PB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4분의 1로 나오는 건가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얘는 0.25로 나왔어요. 이해하죠? 그럼 PA 교비도 자동적으로 나오죠? PA 교비가 여기다 뭐 곱하는 거야? 이게 얼마였어? 5분의 1이잖아. 그럼 얼마야? 홀리 쉣. 보면 4분의 1에다 5분의 1 곱하니까 얼마야? 10분이 20분의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얘 계산하면 소수로 바꾸면 0.05죠? 그럼 PB바이는 얘는 PA분의 뭐였어? PA 교비였지? PA가 0.4였지? PA 교비가 얼마였어? 0.05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냐? 8분의 1?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지? 4분의 40분의 5잖아. 그러니까 8분의 1 나오네요. 알겠습니까? 무슨 준영이 더 잘하는데. 준영이 확통 자신감 붙었어요. 시험을 1등 하더니. 오. 아니 준영이가 수원 1등 아니에요? 수원 안 봤잖아, 준혁이. 금요일날. 수원을 봤잖아요. 준혁이? 준영이 안 맞잖아. 안 봤어. 아, 그럼 뺑. 안 봤을 때 누가 1등했어요? 너 아니었니? 저부터 안 봤어? 나 아니야. 나는 너 적어놓고 봐야 돼. 내가 첫 번째 보는 게 몇 점이었지? 주간 테스트? 어? 10. 28점? 아 28점이야? 28에 아, 20점씩 더 했다고? 아니야 나 28에다가 9 더하고 18 더하면 돼. 그게 내 점수였어. 28에 9 37 55 55가 1등이야? 우리만 티쳤네. 야, 2번 문제 한번 봐봐. 111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문제를 한번 볼까? 그거 쓰기 귀찮아서. 문제가 길어서 잘 보라고. 야,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60%래.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20%래. 대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남학생이었을 때 이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의 확률을 구하래. 그냥 글로 해도 되는데 약간 이 조건 확률에 좀 쉽게 하려면 표를 한번 이용해봐.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60%래. 그럼 우리가 아까처럼 표를 그려볼까? 남학생, 여학생이 있고 안경을 쓴 학생과 쓰지 않은 학생이 있잖아. 그러면 전체 학생의 60%가 남학생이라고 했으니까 0.6이라고 쓰면 되고, 아 여기가 0.6이죠. 남학생은. 여학생은 0.4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20%래. 그럼 여기가 0.2인 거지? 맞아? 전체 학생을 1로 본다면. 이해했어? 그럼 나머지들을 채워봐. 나머지들 채워보면 여기 0.4.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어떻게 돼?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20%니까. 나머지들은 모르나? 여기까지는 채울 수 있네. 그럼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의 확률을 구하여라. 어떤 걸 뽑았을 때? 남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안경을 쓸 사람이었을 확률. 그럼 뭐야? 뭐분의 뭐야? 남학생이었는데 그 학생들 중에 안경을 쓸 확률 0.6분의 0.2 요거 계산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3분의 1이에요. 알겠어요? 이해하나요? 이렇게 표를 그리면 굉장히 간단하죠? 이해하니? 인누야? 네. 이거는 이해하니? 그럼 3번 문제 봐봐. 다 이제부터 똑같은 문제야. 아 이거 존나 어렵네 갑자기. 3번부터 이제 다 똑같은 문제야. 근데 어차피 응. 쌤 남학생 뽑는다고 응. 딱 나와 있으면 이게 구하는 게 응. A, B 반가? 응. 아 존나 어렵네 진짜로. 3번 문제 봐봐. 주머니에 흰 공이 7개가 있고 붉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데 한 개씩 2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걸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걸 뭐라 그러게? 5글자로 얘기해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비복원 추출이라고 불러요. 비복원 추출. 용어도 알아야 돼요. 이 경우들에 대해서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래.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중학생들도 풀거든. 전체가 흰 공이 7개 있고 그다음 붉은 공이 3개가 있잖아. 맞아?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았는데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10분의 7 곱하기 그렇지. 10분의 10분의 7 곱하기 모두 흰 공의 확률은 흰 공이 하나 빠졌으니까 9분의 6으로 바뀌는 거잖아. 맞아? 얘 굳이 계산을 하자면 약분하니까 3으로 약분하면 3분의 2고 얼마냐? 15분의 7이냐?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거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를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식으로 어떻게 쓰길 바라는 거냐면 첫 번째 흰 공을 꺼내는 사건. 그러니까 말로서 쓸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흰 공을 꺼내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요 두 번째 흰 공을 꺼내는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무엇을 계산한 걸까요? 어? 첫 번째 공이 흰 공이었을 때 두 번째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이지. 그러니까 얘는 뭘 구한 거냐면 P, B 바 A를 계산한 거예요. 이해하나요? 그럼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자고? 처음에 PA PA분의 PA 이렇게 계산하자고 했냐? 맞냐?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아. 잘못 얘기한 것 같아. 다시. 처음에 흰 공이었을 확률이 PA지. 맞아? 네. 그 다음에 P, B 바 A를 곱한 거야. 처음에 흰 공이었을 때 그 다음 번째도 흰 공이 되는 확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 구한 거냐면 10분의 7이 된 거지. 맞아? 얘는 처음에 10분의 7이었는데 그 다음에 공이 9개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9분의 6이 된 거거든? 얘네들을 곱해서 얘가 된 거야. 알겠어? 그래서 답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얘는 어떤 걸 계산한 거냐면 PA 교 B를 계산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자, 두 번째는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 그럼 얘는 무슨 추출이라고 부를까? 복원 추출이라고 부르겠지. 꺼낸 공을 다시 넣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확률을 구하래. 모두 흰 공이 되는 확률.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변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10분의 7 곱하기 10분의 7. 그래서 100분의 49로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좀 풀이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죠? 졸라 많네요. 생각보다. 쌤이 욕하는 거 처음 봤어요. 뭘 그냥 언제 욕을 했어요. 이거 처음 봤다고. 자, 그 다음 거 봐봐. 4번 문제. 쌤 근데 진짜 졸라 어렵네. 자, 4번 문제 보면은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해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A가 임의로 1개를 뽑고 B가 그 다음에 뽑는데, 그리고 한 번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데, 이런 거 뭐라 부른다고? 비복원. 비복원 추출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10개가 있는데 3개의 당첨 제비가 있고 당첨 제비가 있다. A, B 순서대로 뽑자. 그럼 첫 번째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래요. 얘는 어떻게 되죠? 너무 쉽지 않아요? 10개 중에 3개의 당첨 제비가 있어. 그렇지. 얘는 10분의 3이죠. 됐나요? 그럼 두 번째는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래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나눠서요. 얘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죠. 첫 번째는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랑 당첨 제비를 뽑지 않았을 때. 그럼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확률은 10분의 3이었고 그때 B가 당첨될 확률은 9분의 2죠. 그럼 당첨 제비를 A가 뽑지 않았을 때는 10분의 7, 그 다음에 9분의 3. 이렇게 나오나요? S입니까?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죠? 90분의 6에다가 21 더하니까 27인가요? 네. 그럼 약분하면 뭐가 나오죠? 똑같죠. 당연하죠. 우리가 제비 뽑기를 하는데 먼저 뽑는다고 유리하다면 누구나 먼저 뽑으려고 하겠죠. 먼저 뽑든 나중에 뽑든 상관이 그건 없으니까. 수학에서나 얘기잖아. 어? 수학에서 아니 제비 뽑기를 하는데 먼저 뽑다고 유리해? 한 장만 있으면 어떡해? 어? 한 장만 있으면 어떡해? 몇 명이서? 10명이서 한 장. 아 제비 뽑기가? 그래도 확률은 똑같아 항상. 해봐. 어? 아니 당연히 똑같지. 해봐. 싫어하기는 안 할 거야. 아니 만약에 A가 그냥 뽑으면 10분의 1이지. 뒤에는 그냥 좆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잖아. 그거 빨리 해보자. 그러니까 A 10장이 한 장이 있어. 한 장? 잘 봐. 한 장 있으면 얘는 10분의 1이지. 맞아? 그럼 얘는 10분의 1 곱하기 9분의 0. 오케이? 의미가 없네. 10분의 9. 당첨 제비를 뽑지 못한 거잖아. 10분의 9 곱하기 9분의 1. 그럼 얘 10분의 1 똑같잖아. 아 그러면 이게 어. 처음 뽑는 나중에 뽑는 의미가 없다. 당연하지. 제비 뽑기를 하는데 야 먼저 뽑는다고 유리하다면 누구나 먼저 뽑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이게 먼저 뽑으려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상식적인 거 아니야? 먼저 뽑으면 이거 약간 좆되는 분위기인데? 아닌데? 그러니까 걔가 먼저 뽑을 확률도 그만큼 낮다는 얘기죠.
제비 뽑기를 할 때는 먼저 뽑든 늦게 뽑든. 약간 실생활에 약간 적용을 하면 안 돼. 아니 이게 아니야. 자, 5번 문제 봐봐. 5번 문제. 승우야, 5번 문제 봐봐. 승우야, 5번 문제 봐봐. 승우야, 5번 문제 봐봐. 귀찮아도 대가리를 못 때리는 거야. 이양이도 이 새끼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5번 문제 봐봐. 보고 있어, 승우야? 승우야, 보고 있어? 대답을 해야지. 승우야, 보고 있어? 흰 공이 3개랑 붉은 공 2개가 있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조사한 후 되돌려 넣채. 승우야? 이 공과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 주머니. 너 어느 학교야? 너 불당중학교야? 아, 진짜요? 몇 번? 7방. 아 윤지훈. 나 말했어. 조용히 해. 자, 문제 봐. 색이 2개 있는데 하나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되돌려 넣채. 근데 이 공과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 주머니에 넣은 다음, 이거 보건 추출. 그렇지, 주머니에 있는 6개의 공 중에서 자 색과 같은 공을 같은 공 1개 추가했어. 1개 추가. 그래서 6개 중에서 몇 개 뽑자 그랬냐면 2개 뽑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2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저 할 줄 알아요. 흰 공 뽑았을 때랑 붉은 공 뽑았을 때 2개 나눠야 돼요. 그 2개 나눈 다음에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이니까 모두 다 붉은 공이 나오게 되는 확률을 빼주면 되죠. 오케이. 맞습니까? 일단 푸는 방법은 알겠어요? 그럼 첫 번째는 그 처음에 뭐 했죠? 처음에 좀 써줘요. 저 헷갈려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조사한 후 1개의 공을 꺼내서 색 조사. 이거 먼저 했죠. 그러면 처음에 흰 공을 뽑았을 경우랑 두 번째는 붉은 공을 뽑았을 경우로 나눌 거예요. 그럼 처음에 흰 공을 뽑을 확률이 얼마예요? 얼굴 뭐예요? 설마 레드야? 붉은 공. 빨간 공인가요? 붉은 공이죠? 붉은 거랑 빨간 거랑 뭐가 달라요? 다른 거죠. 왜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붉은 거는 약간 이런 색깔이고요. 얘가 빨간색인 거죠. 선생님 저거 뽑으면요. 네. 사이렌 울려요? 자, 흰 공이 나오게 되는 확률이 얼마예요? 5분의 3이죠? 맞아? 그럼 이때는 흰 공이 몇 개가 생겨버렸죠? 흰 공이 하나 늘어요. 그러니까 4개가 되고 네 개지, 붉은 공이 분해서. 2개죠. 근데 적어도 1개의 흰 공이 나오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2개를 뽑잖아. 6개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2개가 모두 다 붉은 공이 나올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처음에 붉은 공이 나오게 되는 확률은 5분의 2죠. 그럼 붉은 공이 3개가 된 거예요. 네. 그럼 1에서 못 빼주면 된다고? 62분의 30 얘를 빼준 거를 두 사건은 서로 배반이죠? 이거 더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역시나 답을 쓸 때는 서술형으로 좀 쓰고 싶어, 이런 문제를. 여기까지는 아직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서술형으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쓰기를 바라냐면 처음에 흰 공을 뽑았을 사건. 근데 요즘도 서술형 있어요 학교에? 당연하죠. 수학이 있어요? 당연하죠. 고등학교는 서술형 다 있어요. 잠만 쓰라 하던데. 아니, 고등학교는 서술형이 다 있어요. 아 쌤들 귀찮으시겠어요? 그럼 서술형 안 내는 중학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 저희 내는데 잠만 쓰라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말로만 서술형이라 해놓고 그냥 숫자만 그 서답형이지, 서답형. 단답형. 서술형이라고. 그래? 아니, 서술형은 풀이가 있어야 되잖아. 서술형이라고. 쓰레기 같은 학교. 선생님들 가르쳐야 돼. 세 단계로 나눠. 왜? 아, 풀이 과정 유도. 이해했어. 단계형 문제를 내는구나. 얼마나 채점하기 귀찮으면 그럴까? 다 공립학교 교사들 매년 시험 봐야 돼요. 쌤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답만 확인하면서. 아니야. 뭐 그렇지 않은데? 풀이 과정 쌤 봐요? 보지. 그래서 나 막 틀렸다는 거야? 처음 흰 공을 뽑은 사건. 처음에 흰 공을 뽑은 사건은 W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처음에 나 이런 거 어려워. 붉은 공을 뽑을 사건을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뭘 구하는 거냐면, 그 다음 내가 또 어떤 걸 사건을 잡아야 되냐면, 이 사건, 적어도 1개의 흰 공이 나오게 되는 사건은 E라고 해볼까요? 왜 하필 W하고 R이에요? 그냥 흰 공, 붉은 공. 그 다음에 사건이니까 E. 이렇게 쓴 건데. 그쵸, 적어도 하나는 흰공은 왜 2예요? 이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이 사건이 아니라 아니야. 사건을 영어로 하면 뭐야?
사건이 뭔데요? 서큐스텐스. 그건 상황이지 병신아. 상황이나 이벤트. 그래서 E라고 쓴 거야. 알겠어? 이벤트. 우리 이벤트 언제예요? 선생님 저 밥한번 사준다.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얘를 구하는 건데, 자,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한 거냐면 처음에 흰 공을 뽑은 다음에 이렇게 되는 확률에다가 난 붉은 공을 뽑은 다음에 이렇게 되는 확률을 더한 거예요. 맞죠? 승호야, 여기 봐요. 그럼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처음에 흰 공 뽑았을 확률이 요거였잖아요. 거기다 뭐 한 거죠? 얘를 이제 한 거고. 이거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쌤. 응? 봐도 이해 못하겠는데 어떡하죠? 다 안 볼까요? 이거 이제 구한 거예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잘 봐. 이게 2라는 사건이 무엇을 말한 거냐면 거기 나와 있는 거 쓴 거야. 두 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일 확률. 흰 공일 사건. 두 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일 사건은 처음에 흰 공을 뽑은 다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랑 처음에 붉은 공을 뽑은 다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럼 요 경우를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처음에 흰 공을 뽑을 확률이 PW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그 조건부 확률에서 어떻게 했냐? 왜 내가 A라고 썼죠 이거를? E죠. 아니 W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PW분의 PW 교 2잖아. 그래서 이게 약분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얘랑 똑같은 식이야. 위랑 아래랑.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없다고. 얘를 한 번에 계산 못 하잖아.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처음에 흰 공이 나왔어. 그 다음에 흰 공이 나온 것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흰 공이 되는 확률. 이렇게 계산한 걸 나눠서 쓴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5분의 3이고 이 각각의 텀들, 이 각각의 항들이 어떤 식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가 5분의 3인 거고 요게 이제 뒤에 있는 얘를 말하는 거고 얘가 5분의 2인 거고 얘가 얘를 말하는 거라고. 알겠어? 서술형 문제를 하나 내야겠다. 알겠어? 이런 거 쓰라고. 그럼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해하죠? 별로 어렵지 않죠? 6번은 똑같은 거니까 건너뛰고요. 7번 하나 볼까요? 오케이. 쌤 오늘 네. 약간 몸이 지치네요. 왜요? 학원 오랜만에 와서. 자, 7번 하나 봐봐. 준비 오늘 라면 먹자. 있어? 아유. 준비 오늘 야, 라면 볼트를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 두 대의 기계가 A, B가 있어. 왜? 아, 아 그럼 우리도 봐. 그냥 정상품, 불량품 이렇게 그거 있거든. 진짜 안 되는데. 자, 봐봐. 얘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승호야, 여기 봐. 자, A, B가 각각 생산량의 40%나 60%를 만든대. 얘를 뭐라고 쓰면 돼? 0. 여기 봐, 이 자식아. 0.4랑 그 다음에 0.6 이렇게 되면 되지. 그 다음에 이 각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의 5%랑 3%가 불량품이래. 그럼 5%가 불량품이라는 거는 이거의 5%가 불량품이잖아. 그럼 0.05 곱하기 0.4 하면 되나요? 얘는 몇 퍼센트? 3%가 불량품이래.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정산품은 95%죠? 이해하나요? 정산품은 97%죠? 근데 저희 수업이 4시까지예요. 네. 12시 반부터 12시. 3시간 수업, 3시간 20분 수업이에요? 그랬던 것 같은데 3시간 반? 원래 본 수업을 듣는 2시간 반. 근데 왜 3시간? 특강이잖아요. 말이 많아요. 자, 첫 번째는 왜? 아니, 쉬는 시간. 당황했어. 내가 지금 시간을 봤는데 2시야. 응. 아직 모르지. 우리가 1시간 반을 한 거잖아. 응. 근데 앞으로 2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돼.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제품 중에서 임의로 꺼낸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이 되는 확률을 구하래.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의 확률, 불량품. 그럼 답은 뭘까? 불량품이 되는 확률은 이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0.05 곱하기 0.4. 오늘 수업 시험 봐요? 어. 수험 책 빌려주고 있어요. 맡겨놨니? 안 가져가. 자. 응. 어? 에어컨 좀 불려주세요. 응. 감사합니다. 자, 또 누구 빌리러 올 사람? 또 누구 빌리러 올 사람? 어. 이게 모자라요. 이거? 네. 몰라, 한두 개 모자라나? 그래요? 어. 자, 요게 답인 거야, 얘들아. 알겠어? 불량품이 되는 확률은.
요 계산하면 답 나온다. 계산 안 해도 되지? 자,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제품 중에서 임의로 꺼낸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 잘 봐. 불량품이었을 때 이 제품이 기계 A에서 만들어졌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얘를 구할 거야. 요 계산하면 0.038이거든. 잘 봐. 잘 봐 얘들아. 여기 봐 이 자식아. 그럼 얘를 구하면 불량품이 확률 0.038이야? 요 두 개 더하면 돼. 왜 그거밖에 안 돼? 이 제품 중에 어느 하나가 불량품이 될 확률이 0.038인 거지. 자, 그럼 얘를 계산하려면 불량품일 확률 분의 그게 A에서 만들어졌을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얘 계산하면 얼마죠? 0.038분의 A에서 만들어졌을 불량품일 확률은 뭐죠? 얘죠, 얘. 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0.02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죠? 38분의 2니까 19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확률이 19분의 1. 뭔가 틀렸어요. 20이죠. 그러니까 19분의 1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독립과 종속. 오늘 할 게 제일 중요해. 독립. 지난번에 용어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 독립 사건하고 종속 사건하고 요 배반 사건을 여러 가지의 의미로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독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었죠? A와 B가 독립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라고 했었죠?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독립한 약간 대만이랑 뭐가 달라요? 자, 독립이라는 말 뜻이 원래 뭐였죠? 지난번에 그 한쪽 노트에다 정리했었잖아요. 기억나죠? A와 B가 독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었죠? 두 사건이 서로 그렇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때를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다시 뭐라고요? 독립이라고 하는 서로 거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그렇지. 종속은 그러면? 서로 영향을 끼칠 때. 그렇지. 배반은? 둘이 서로 관계가 없을 때.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배반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서로 배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적인 거의 의미예요. 알겠어? 그럼 잘 생각해봐.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라면 잘 봐봐 얘들아. 요 PA와 B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라면. 0. 아니에요. 자, 독립이라면 PA와 B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1, 아니에요. 0.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라 했죠? B라는 사건이 그렇지. 그럼 뭐겠어? 지금 말로 해봐. 1인의 1은 아니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럼 써야 될까? B하고 A하고 그렇지. 연관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PA랑 같다고. 이해했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요거를 말했는데 얘가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라면 얘가 PA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도 PA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영향을 끼치는 것과 끼치지 않는 걸 구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아까 이거 정의가 뭐였어요? P, B분의 PA 교비로 썼었죠. 맞아요? 이게 지금 PA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PA 교비가 P 곱하기 PB로 나타낼 수 있어요. 내 말 이해하니? 그러니까 얘를 얘를 만족하는 것이 A와 B가 독립이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해요? 그림이?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 A하고 PB를 곱한 거예요, 저게? PA랑 PB를 곱한 게 교집합의 확률이랑 같다면 이게 A와 B가 독립이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게 말이 되는 건데? 이게 증명했잖아요, 지금. A와 B가 독립이면 얘가 이게 된다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얘의 정의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변으로 넘겨보면 얘를 만족한다는 것이 곧 독립이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라고. 그러네. 그럼 A라는 사건을 우리가 뭐로 할 거냐면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건데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6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한번 해보면 A와 B가 독립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맞을까 틀릴까? 아니.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것만 봐서는 A와 B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계산해 봐야 되냐면 이걸 만족하면 독립이고 아니면 독립이 아닌 거야. 내 말 이해하지? 그럼 2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2분의 1이죠.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은 3분의 1이죠. 3, 6밖에 없으니까. 6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죠. 6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내가 PA 교비를 계산해 볼 거거든.
그럼 PA 교비는 뭐지?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이지. 그럼 6분의 1이지. 됐어? 그럼 얘가 A의 일어난 확률과 B가 일어난 확률의 곱이랑 같이. 네. 이게 만족하잖아. 그래서 A와 B는 독립이에요. 이해합니까? A와 B는 그래서 독립이다. 그럼 A와 C도 독립일까 아닐까? A와 C도. 한번 계산해볼까? 그럼 PA 교 C가 P 곱하기 PC로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 그럼 A 교 C는 뭘 말하는 거지? 2의 배수면서 6의 배수니까 6의 배수가 일어난 확률과 같이.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 아니잖아. 그래서 A와 C는 독립이 아니야. 그럼 A와 C는 뭐라고 부를까? 종속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건이 비슷하게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어떤 건 독립이고 어떤 건 독립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로만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통하자? 우리가 얘를 만족하면 독립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속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배반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독립이라 그랬어요? 종속이라 그랬어요? 자, A와 B가 서로 배반이면 둘은 독립이라 그랬어요? 종속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배반이면 종속이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하나요? 이해하나요, 이리마? 그러면 얘들아 8번 문제 봐봐. 8번 문제 봐서 답을 골라봐. 되게 쉬워. 방금 내가 답을 얘기해 줬어. 8번 문제 답을 내봐. 답 보지 말고. 아, 이미 봐버렸네. 답을 봐버렸어? 이게 약간 응. 사람의 약간 그런 뇌구조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럼 8번의 답이 뭐야? 4번. 4번이지. 배반인 방금 뭐라 그랬어? 종속이라고 그랬는데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알겠어? 그럼 나머지 것들이 왜 맞는지를 한번 볼게. 근데 사건은요. 네. 독립하고 종속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두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둘이가 서로 연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 그 두 가지로밖에 나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네. 저는 8번에 1번 같은 거 보면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 여집합도 독립이냐? A와 B가 독립이면 이거 증명하는 것도 학교 시험에 나오거든요. A와 B 여집합도 독립이냐? 얘 맞아요. 얘 맞거든요. 마찬가지로 A 여집합과 B도 독립이고 여집합들도 서로 독립이에요. 근데 좀 당연한 것 같지 않아요? A와 B가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나는 거랑 B가 일어나지 않는 게 독립인 건 맞는 얘기죠.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국어로만 판단을 해도 얘가 맞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하래.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1, 2, 3번 중에 뭐 증명해 줄까? 1, 2, 3번 중에 어떤 걸 증명해보고 1번. 싶어? 그래, 1번 해볼까요? 그럼 A와 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A 교 B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P 곱하기 PB로 쓸 수 있는데 얘가 독립이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이거의 사건일 확률이 얘랑 이거의 곱이랑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고. 내 말 이해하죠? 여기까지. 그럼 얘를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얘는 뭐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 차 B의 확률이랑 똑같지. 이해? 그럼 얘는 PA에서 못 빼주면 돼. P 자 A 차집합 B가 일어난 확률이랑 똑같으니까 A가 일어난 확률에서 못 빼주면 돼. A가 일어난 확률에서 못 빼주면 돼. 울지 마. 아니 B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A가 일어난 확률에서 못 빼주면 돼. 그렇지. A교 B가 일어난 확률을 빼주면 되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해? 그럼 우리가 A교 B가 얘로 쓸 수 있었지. 그럼 얘는 PA에서 P 곱하기 PB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럼 얘 뭐로 묶을 수 있어? PA로 묶을 수 있어? 그럼 얘는 1 빼기 PB네. 그렇지. 1 빼기 PB가 뭐였으니까 B 여집합에 일어난 확률이지? 그래서 얘네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독립이면 A와 B 여집합이 독립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이해했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5번 보면 그 5번에 뭐가 하나 더 나와 있냐면 잘 봐봐. 5번에 뭐가 하나 더 나와 있냐면 A와 B가 배반이면 P, B, 바 A 여집합 곱하기 P, A 여집합이 얘가 P, B냐고 물어봤잖아. 자 봐. A와 B가 배반이면 이게 성립하냐고 물어봤거든. 그럼 얘도 똑같이 계산해볼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었지? 일어나지 않을 확률분의 P, B교 A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었지. 네. 그럼 곱하기 P, A 여집합을 해버리면 얘네들은 약분되잖아. 그럼 얘는 B차 A잖아. 근데 B차 A인데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아.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어떻게 할 거냐면 얘에다가 요거 빼주는 것처럼 쓴다고. 알겠어? 그럼 얘는 우리가 뭐였어? 배반이니까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P, B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배반이면 요식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런 거야 단순한 계산이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9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9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A가 명중할 확률이 0.6이래요. 네. 명중하지 않은 확률은 얼마예요? 0.4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0.4예요. 그럼 B가 명중할 확률은 뭐라고 써 있죠? 0.8. 0.8이라고 돼 있고 명중하지 않은 확률은 0.2예요. 근데 둘이 동시에 활을 쏜다 그랬어. 0.6 곱하기 0.8. 그렇지. 동시에 활을 쏜다는 거는 얘네들이 서로 독립이라는 것과 아니라는 것과 독립이 아니에요. 독립이죠. 활을 동시에 쏘는데 한 사람이 쏜 게 다른 사람이 쏜 거에 영향을 끼쳐요? 우린 로빈 훗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화살을 쏘는 거랑 로빈 훗이 아니잖아요. 로빈 훅이요? 로빈 훗 몰라요? 로빈 훗? 모르는데요? 로빈 훗도 몰라요, 니네? 로빈 준기 얼굴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화살을 쏠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코에 맞겠죠? 근데 네가 화살을 쏜다고 해서 내 화살을 뚫고 지나가서 다시 코에 맞진 않잖아. 무슨 말 하지 얘가? 나 그거 영화에서 봤어. 그 로빈 훗. 그렇게 화살 사과 있는데 그 정확하게 막 활을 뚫고 또 들어가서 활을 맞추는 그게 걔가 로빈 훅이야? 로빈 후드. 근데 내가 옛날에 봤을 그 애니메이션 영화는 어떤 여자 공주가 쏘던데? 몰라. 초록색 옷 입은 로빈 훗.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와 이걸 모르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A 또는 B가 명중할 확률을 구하래요. 명중할 확률. 이게 문제야. 그럼 얘를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면 A 또는 B가 명중할 확률이니까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A가 명중할 확률에서 B가 명중할 확률을 더한 다음에 동시에 명중할 확률을 빼주면 돼요. 그럼 A가 명중할 확률은 0.6이었고 B가 명중할 확률은 0.8이었어. 그런데 A와 B가 방금 뭐라 그랬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얘를 P 곱하기 뭐로 쓸 수 있다? 독립이니까 PB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자? 0.48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0.92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A와 B가 독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가 독립이라고 하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10번 문제 봐봐. 10번 문제가 이제 또 물리랑 들어가 있어서 근데 어. A 또는 B가 명중할 확률이면 그냥 둘 다 못 맞출 거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건가? 그 똑같은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A, B, C, D. 이거 물리 시간에 이런 스위치 봤죠? 이 스위치 이렇게 닫고 올리고. 시간이요. 과학. 이 스위치 닫고 열고 이런 거 알죠? 그래서 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옛날에 저 수행평 했는데 2였는데 초중대. 여기 확률이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0.5랑 0.4랑 0.7이랑 0.6 이런 게 나와 있잖아. 근데 이 표가 어떤 표를 나타내 주는 거죠? 확률. 어떤 확률을 나타내 준다고 써 스위치를 있어요? 켰을 때 스위치가 열려 있을 그렇지. 열려 있을 확률을 나타내 주는 거죠. 열려 있을 확률을 나타내 주는 건데 스위치가 열린 게 뭐야? 스위치가 열려? 이게 열려 있다고. 이게 누르면 닫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켰다가 닫혀 있는 거고 스위치를 껐다가 열려 있는 거야.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전기가 들어와요? 전기가 안 들어오지 바보야. 전기가 들어오려면 스위치가 닫혀 있어야지. 알았어. 자, 근데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각 사건이 일어나서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하래. 자, 뭐 구하라고? 그러면 들려 있어야겠네. 그렇지. 근데 또 스위치가 열려 있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래.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A 또는 D가 열려 있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은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 얘는 방금처럼 하면 되지. 얘는 A가 일어난 확률에다가 D가 일어난 확률을 더해서 동시에 일어난 확률을 빼주면 되잖아. 맞아? 이거 네. 이해하니? 정신 차려. 여기 뭐? 그럼 A가 일어난 확률은 얼마야? 0.5, 0.5, 0.6, 0.6. 얘는 둘이 곱한 거니까 0.3. 독립이니까 얘를 곱해서 계산한다고. 알겠어? 독립이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승우 이해하니? 정말 이해하니? 정신 차려. 얘 계산하면 얼마야? 0.8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3번 문제를 봐봐. 3번 문제를 봐봐. A 또는 D가 열려 있거나 그 다음에 A와 D는 닫혀 있지만 B와 C는 열려 있어서 이 전류가 흐르지 않은 확률을 구하래.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죠? 얘를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A 또는 D가 열려 있거나 그러니까 0.8. A 또는 D가 열려 있거나 그럼 얘를 말하지. 이거 0.8로 계산했었어. 네. 잘 봐.
그 다음에 A와 D는 닫혀 있지만 그럼 A와 D는 닫혀 있다는 거 어떻게 쓸까? 0.2. 이렇게 쓰는 거야. A도 닫혀 있고 D도 닫혀 있어. 맞아? 그러면서 B와 C는 열려 있대. 곱하기 B와 C는 열려 있으니까 B 교집합식 이렇게 쓰는 거라고. 내 말 이해했어? 이 둘을 더한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이해했어요? 이거 나중에 시험에 낼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죠? 자, 얘는 A와 D가 독립이니까 여집합들도 독립이죠? 그럼 0.5 곱하기 얼마예요? 0.4. 0.5 곱하기 0.4니까 얼마예요? 0.2. 0.2죠? 네. 이해했습니까? 자, 얘는 비교씨는 얘네들이 곱한 거죠? 0. 얼마? 28. 0.28? 네. 이렇게 나오나? 너무 뭔가 큰데 숫자가? 맞는데? 잠깐만 A 0.5 곱하기 0.4 그럼 얘는 0.2 맞아. 얘는 0.46 곱하기 0.3 곱하면 0.18? 아니 뭔 소리야? B와 C라니까. B와 C니까 7이지. 0.4 곱하기 0. 아 0.4 곱하기 0.7이니까 0.28. 0.28? 그러면 0.06. 근데 왜 1이 넘어가지? 곱하냐 곱해야 되지 않아? 아 둘이 곱해야 되는구나. 둘이 곱하면 얼마? 0.056. 0.056 그래서 더하면 0.856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하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몇 문제 나왔나요? 12번까지 할 거예요 오늘. 자 11번 한번 봐봐. 네네. 아 10번 봐봐 10번 오른쪽. 10번 했는데요? 또 10번 안 했어. 9번 했잖아. 지금 9번이에요? 네. 아 10번. 11번. 와! 자 주머니 A에는 붉은 공이 자 A에는 붉은 공이 5개 있고 그 다음에 흰 공이 3개 있대요. 흰 공이 3개 있어. 그 다음 B에는 붉은 공이 몇 개 있고 4개 있고 그 다음 흰 공이 몇 개 있어? 3개. 6개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고 하라 그랬냐면 3개인데? 아, A에는 붉은 공 5개, 흰 공 3개, B에는 붉은 공 4개, 흰 공 6개. 오케이.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B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8분의 3개 모두 붉은 공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A에서 일단 붉은 공을 꺼내야 되죠? 8분의 5. 그렇지 8분의 5. B에서는 10개 중에 2개 뽑죠? 10분의 4 곱하기 9. 4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해했어요? 이해해요? 그럼 오케이. 두 번째는 뭐 구하래요?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B에 넣은 다음에 B에서 하나를 꺼내는데 그 공이 붉은 공의 확률을 구하래요. 오케이, 경우 두 가지로 나눠야겠다. 그렇지. A에서 첫 번째는 A에서 붉은 공을 꺼낼 확률. A에서 붉은 공을 꺼내고 두 번째는 A에서 성공. 흰 공을 꺼내는 확률 2개로 나눠야 되죠. 그럼 A에서 붉은 공을 꺼낸 확률은 얼마였어? 8분의 5. 8분의 5인데 그럼 여기에 붉은 공이 5개가 됐지? 네. 내가 뽑고자 하는 게 붉은 공을 11분의 뽑아야 되네. 11분의 5. 됐어? 오케이. A에서 흰 공 뽑으면 8분의 3, 그다음에 11분의 그러면 11분의 4. 이 두 개가 서로 배반이니까 더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렵지 않죠? 네. 자 마지막 아, 네. 12번. 주머니에서 흰 공 2개랑 붉은 공 3개가 있대요. 흰 공 2개랑 붉은 공이 3개가 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A부터 시작해서 A와 B가 교대로 계속할 때 먼저 흰 공을 꺼내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한대요. 문제 읽었니? 읽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있는데 우리 쌤 왜 힘들게 하는데? A, B가 교대로 꺼낸대. A, B 교대로 하나씩. 그래서 먼저 흰 공 꺼내는 자가 이긴다. 그럼 첫 번째 뭐 구하지?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뭐라 그랬지? 이게? 이거는 복원이 아니네. 비비고원 추출일 때 구하고 싶은 게 A가 이길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A가 그냥 이길 수 있죠. 뭐 어떤 확률로? 그냥 바로 뽑아버리면 돼. 5분의 2. 오케이? 맞아? 이게 답이다. 그 다음에는 A가 첫 번째 이기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세 번째 이길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돼? 5분의 처음에 그럼 붉은 건 꺼내야 되잖아. 5분의 3. 3 그다음 곱하기 B도 4분의 2 4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그렇지 이렇게 되지. 다섯 번째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합을 구하는 거지.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하니?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복원 추출일 때. 복원 추출일 때 구하래. 그럼 얘는 그냥 어떻게 계산하냐? 3의 2내면 아, 3의 2네네 또 문제는. A가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에 무조건 이기겠다. 그렇지. 그럼 5분의 2. 5분의 2 또는 플러스 5분의 3, 5분의 3.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 그렇지. 아니면 이게 세 번째네. 이게 끝이네. 세 번째 이내라는 거는. 오케이.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지. 오케이. 알겠습니까? 답은 125분의 68.
빠른데? 자 그러면은 이 3의 이내라는 조건이 없어. 잘 봐. 3의 이내라는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그럼 묶어야지. 잘 봐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섯 번째 이기는 거는 5분의 3의 몇 제곱 해야 돼? 4제곱. 4제곱 곱하기 5분의 2지. 맞아? 그 다음은 여섯 번째, 5분의 다섯 번째가 7번. 그 5분의 3의 6제곱 곱하기 5분의 2지. 자,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알겠어? 그럼 얘네들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 못 구해요. 잘 생각해봐. 설마 그거다. 2. 어? 2? 2가 뭐야? 2. 아, 시그마? 자, 얘는 어떻게 구할까? 얘를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1에 가까운 수다. 자, 요거를 한번 계산하면 요 합을 S라고 해볼게. 그럼 다 했으면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2, 그 다음 5분의 3의 4승 곱하기 5분의 2 쭉 해서 나가는 거잖아. 5분의 2로 묶어요. 그러면 아니야. 내가 이런 거 할 때는 뭘 곱하자고 했지? 5분의 2. 아우. 5. 아우. 자, 여기서 다음 항에 오려면 뭘 곱했어, 얘들아? 25분의 9. 25분의 9를 곱했잖아. 맞아? 이해했어? 그럼 25분의 9를 곱할 거야. 알겠어? 와 이걸 계산해버려. 그럼 얘는 5분의 2에다가 어떻게 돼? 잘 봐. 5분의 3의 제곱으로 바뀌지, 요 식이. 네. 됐어? 이렇게 써주면 좀 구분하기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칸 밀어서 여기 쓴 거야. 그 다음은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 5분의 3의 4승에 5분의 2로 쓸 수 있죠. 이게 똑같이 쭉 나가죠. 둘이 빼면 둘이 뺀 게 답이 나와야 되죠. 이해했습니까? 어차피 항이 되게 무수히 많으니까 요 뒤에 부분은 어차피 다 개수가 상관이 없이 이 둘을 뺐어. 그럼 빼면 답은 얼마야? 25분의 16이냐? 됐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 다 지워지지. 맞아? 그럼 다 지워지는 걸로 보는 거라고. 그럼 뭐만 남았어? 5분의 2만 남은 거지. 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S는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2 곱하기 16분의 25로 되는 거야.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16분의 10. 그래서 답은 8분의 5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네. 아래 25분의 5 25 항이 무한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 더 많지 않아요. 알겠어요? 항이 무수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등비급수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